안녕하세요. 부자노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상승, 하락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그런 오해들 뿐만 아니라 그런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관점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파악하는데 여러 가지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죠. 보통 가장 일반적이고 부동산에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뉴스 기사들을 많이 보시는데 저는 뉴스 기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에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을수록 오히려 그때 시장을 보고 공부하시고 급매는 없는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고, 오히려 뉴스 기사에 긍정적인 기사들이 많을수록 그때 내가 매도해야 될 물건들은 매도하시고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그렇게 크게 관심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뉴스 기사에 매몰돼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지식이라든지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경제 지표도 많이 보시죠. 저도 경제 지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너무 여기에서 매몰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현 시장 상황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용도로만 경제 지표는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임장을 통해서 현장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시죠. 저는 이 방향이 가장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결국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에 맞는 투자 판단을 보통은 하시죠.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바라본다. 근데 이런 부동산 시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저는 오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오해가 뭐냐 하면, 부동산 시장의 상승이나 하락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한국 분들은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나 폭락에 대한 그런 인식을 더 크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폭락론을 주구장창 얘기하시는 분들의 유튜버 분들의 영상들이 조회수가 항상 더 높다는 점도 그렇고,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도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인버스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런 인버스 상품이 항상 거래량 상위권에 있는 것을 보면 한국 분들이 특히 폭락 그리고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더 크게 인식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상승이나 하락이 비슷한 비중으로 돌아가는 시장이 절대 아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을 어쨌든 그 나라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됨에 있어서 각국 정부라든지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개발 계획들을 발표할 수밖에 없고, 정책 같은 경우를 많이 활용하고 발표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화폐를 지속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화폐를 발행하게 되고 그럼 화폐 가치가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산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구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간단해서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리고 요즘은 특히나 인플레이션이 심한 시대이다 보니까 꼭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상승이 확률적으로 그리고 비중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구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생각하시고 깨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락보다는 상승이 더 확률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럼 모든 시장이 다 상승 확률이 크냐? 그 부분은 아니고, 수요가 쏠리는 투자 시장,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전 세계 주식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투자하잖아요. 그렇게 수요가 몰리는 곳, 그리고 한국에서는 부동산, 특히 수도권이나 서울 부동산 시장은 전국의 수요가 몰리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서울 부동산 시장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요가 쏠리는 투자 시장은 정부의 개입이나 화폐 발행뿐만 아니라 수요도 공급보다 넘치기 때문에 상승 확률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꼭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오해를 극복하고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폐 발행, 화폐 가치 하락,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에 대해서는 꼭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요가 많은 자산일수록, 수요가 많은 부동산일수록 상승 가능성이 하락 가능성보다 더 크다. 그런 시장이다. 시장은 그럴 수밖에 없다. 라는 걸 꼭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주식이 사기라든지 이런 인식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 부동산에 수요나 자금들이 많이 쏠리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부동산,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수요가 더 쏠리게 되는 수도권이나 서울은 상승 가능성이 하락 가능성보다 더 크다라는 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두 가지 여건이 갖춰진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큰 하락 요인만 충분히 검토하시고, 큰 하락 요인, 폭락 요인이 없다라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하락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현 시점에 하락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20, 30% 정도 하락했다 하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와중에서도 내가 투자가 아니고 실거주이고 대출을 무리하게 하는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수도권이나 서울처럼 수요가 많은 곳이다 라고 하면 지금 서울 상급지나 압구정 같은 최상급지를 빼면은 나머지 곳들은 20-30% 하락한 이후에 회복을 거의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에서는 충분히 너무 하락을 생각 안 하시고 매수해도 괜찮다. 큰 하락 요인만 아니면 그 시장을 적극적으로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인장 공부를 통해서 선택지를 최대한 늘리는, 저는 부동산 투자는 선택지를 늘리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파트 투자도 안 해봤는데 건물을 투자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거다 보니까 공부를 통해서 선택지를 확대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클 수 있는, 내 자산을 크게 늘려줄 수 있는 자산, 그러면서도 리스크는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자산을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수요가 쏠리는 곳들은 하락보다는 상승이 더 크다. 그리고 현재는 이미 하락이 좀 나온 상태니까 내가 투자 목적이어도 그렇고 오히려 실거주거나 대출을 무리하게 받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적극 검토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